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S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의 유자효입니다. 시도해 보지도 않고는 누구도 자신이 얼마만큼 해낼 수 있을지 모른다. 고대 로마의 작가죠. 푸블리시어스 사이러스가 남긴 말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부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BBS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에 오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들하고 인사 좀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BBS 시청자님들, 오늘 이렇게 초대석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인연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김성규 교수입니다. 네, 올 봄에 제18대 한국교수불자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예. 6개월 넘게 그동안 좀 의욕적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어땠습니까? 지난 6개월이. 3월 1일 그 한국교수불자연합회 회장에 취임하고 저희들이 큰 행사가 교수불자대회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가 7월에 있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이제까지 행해 오던 그 불자교수연합회를 조금 정비하고 또 새롭게 나아갈 어떤 방향을 모색하고 한다고 조금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아이고 바쁘셨구나. 지난 여름이었죠. 그 한국 교수 불자 대회 열린 곳이 팔공총림 동화사였습니다. 4차 산업과 불교 이런 주제였는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4차 산업과 불교. 그 4차 산업을 잉태하게 되는 많은 정신적인 기반이 제가 생각할 때는 불교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불교 쪽에서 기여하고 관여하는 부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불교가 이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 4차 산업과 불교라는 테마를 주제로 잡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 명상 파트라든가 불교 미술이라든가 전혀 좀 색다른 이런 부분들이 이 새롭게 이 4차 산업과 접목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갖게 되고 이 4차 산업에서 불교가 해야 될 역할을 좀 더 폭을 넓혔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겠는데요. 어떤 의견들이 있었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불교가 오랫동안 안고 있는 가장 이제 고질적인 문제, 젊은 층들이 없는 이 부분이 어쨌든 가장 큰 문제였어요. 저희들이 그 토론회를 가지고 또 새로운 어떤 이런 방안을 모색하고 했지만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젊은 교수님들이 너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그다음 저희들이 이제 사실 응용 불교, 그러니까 실제 이제 불교를 전공하는 교수님들도 계시지만은 다양한 자기의 전공을 갖고 불자로서 불교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모색하고 있는 거니까 이 다양한 전공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우리가 이 불교에 기여할 수 있는 폭과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까지 했던 분들은 너무 연료하시고 또 새로 올라오는 젊은 분들은 안 계시고, 아마 이것이 이 불교가 안고 있는 지금 저희들 교수 불자회가 안고 있는 가장 아마 큰 그 문제가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젊은 신도들, 젊은 연구자들 정말 그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쏟아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김성규 교수께서 18대 회장이십니다. 그러면은 한국 교수 불자 연합회 역사도 상당하네요. 31년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교수 불자회가 만들어진 것이 1988년입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할 때네. 올해가 31년째고요. 1988년에 처음 창립하면서 아마 경기대 고준환 교수님께서 초대 회장을 하셨고, 그 박강서 교수님도 많이 활동을 하셨고요. 이제 그분들이 처음 이제 초석을 놓으면서
동국대 한상범 교수님이라든가 그다음 또 류종민 교수님, 그다음 또 최용춘 교수님, 연기영 교수님, 김용표 교수님, 불교를 전공하시는 분들도 그러고 또 그 외에 이제 불자로서 열심히 하시는 이런 분들이 어우러져서 이제까지 이 교수불자연합회를 이끌어왔습니다. 예,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교수의 회원 수는 약 한 2,000명이 돼요. 2,000명. 예, 예.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다 이제 너무 이 노화돼 가지고 새로운 예. 엔진으로 갈아야 되는데 아. 그 새로운 그 원동 기동력이 없어요. 예, 제일 그야말로 원로 학자들이 많으시군요. 예. 그러면은 우리 이제 김 회장님께서 예. 앞으로 그야말로 좀 젊은 교수 불자회 예. 이렇게 가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젊은 불자들, 예. 젊은 교수들을 저희들한테 영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다양한 각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의 방법으로 그분들이 이 간단하게 발표를 하면서 이제 프로젝트 형식으로 저희들 불자연합에서 조금 지원을 하고 발표하고 논문도 쓰고 그러면은 업적도 되면서 또 나름대로 이제 조금 활동비도 나오고 하니까 조금 더 그 젊은 분들을 영입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겠나 하는 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형식으로 아마 진행을 하면은 네. 젊은 분들을 조금 영입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프로젝트 형식으로 이제 젊은 사람들을 불자들을, 예. 영입하자. 그 참 좋은 발상이시고 예. 앞으로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법륜 불자 교수회 회장이기도 하시는데 직접 창립을 하셨다고요? 예, 예. 제가 1987년에 예, 그 대학 교수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예, 대학 교수로 발령을 받고 제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이 한국의 교수 불자회를 만드는 것이 제가 처음으로 하고 싶은 일이었고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그때만 하더라도 누가 불자인지 뭐 교수 사회에서 드러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대, 경대, 뭐 대구대, 가톨릭대 이런 데 그죠. 그냥 공고판에 불교에 관심 있는 교수님들 저희들 우문사에서 수련돼야 하니까 몇 시까지 어디 오십시오 해가지고 처음 그렇게 해서 불교에 관심 있는 분들을 20분 정도 모아서 저희들이 우문사서 이제 그 불자대 수련대회를 거쳤고요. 그래서 그때 그 직기시사 조실이었던 관흥스님께서 저희들을 지도해 주셨고 그리고 또 이기영 교수님께서도 저희들한테 지도해 주셨고요. 네. 그래서 출발을 했는데 네. 그래서 저희들 한 2회 겨울에 한 번 하고 여름에 수련대회를 네. 거치고 이렇게 했던 것이 불교신문에 완전 한 페이지 전부 다를 갖다가 이 교수들의 수련회를 갖다가 공개돼 붙어요. 네. 이거 신문에 나가니까 이것이 결국 이제 서울에도 이제 자극이 됐는가 봐요. 서울에는 네. 제가 어떻게 이제 진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보고 그때 고준환 교수님하고 박강수 교수님 이런 분들이 이제 저희들 대구 오셔가지고 우리 교수 불자회 만들자고 제안을 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거 신행이 돼야 되니까 서울에 하면은 지방은 신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매달 올라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 서울은 서울대로 교수 불자회로 발족을 하시라 하고 저희들 대구, 경북, 경남 이 중심으로 그 법륜 불자 교수회를 똑같은 시기에 거의 같이 창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30주년 기념 행사를 했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은 10주년은 저희들 친정 같은 우문사서 했고요. 예. 그다음에 20주년은 그래도 대구 교구 본사인 동아사서 했고요. 아. 그다음 또 30주년은 또 저희들 그 친정인 우문사로 돌아가서 처음 여기에 가장 그 애를 많이 써주신 분이 그 우문사 회주로 계시는 그 명성 스님이 예.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그래 그러셨군요. 평생을 저희들이 예. 우문사하고 이 관계 속에서 예. 또 연구소도 만들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교수 불자회가 30년 이상 대구 경북 지역의 많은 불자들을 그래도 불자이면서 교수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했는 기여가 안 크겠나 싶습니다. 네. 소개할 만한 그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그런 교수님들은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근데 대구 경북 지역은 주로 이제
불자면서 저희들이 이제 교수라 하는 이 타이틀에 맞게끔 신행 생활을 저희들은 주로 했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불교를 전문적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보다는 열심히 이제 불자로서 신행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네. 그 저희들은 처음 초창기에는 매달 성지순례를 다녔어요. 그리고 조금 이제 회원이 줄어들 때는 약 한 2달에 한 번씩. 지금도 저희들은 격월로 1년에 6번을 네. 2번 수련회를 갖고 4번 성지순례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거의 저희들이 그러니까 전국 그 모든 선방문을 저희들이 안 두드린 데가 없어요. 아마 선방 계시는 조실 스님의 그 문고리를 저희들이 여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 그 법문들이 저희들 전부 다 법문집에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갈 때마다 그 스님들을 전부 다 저희들이 이제 칭견하면서 예. 이제 했으니까 돌이켜 볼 것 같으면은 약 한 160회 정도 저희들이 성지순례를 다녔어요. 예. 그러니까 유일하게 직접 저희들이 이 성지순례를 해놓고요. 성사를 못 시킨 것이 성실 스님을 결국은 성사를 못 시켰습니다. 그때 법준 스님이 주지 스님 하셨어요. 예. 옛날 이야기인데 법준 스님께서 막 어떻게 하더라도 올라오시면은 성실 스님 그 성지 그 법회 법문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3,000배 안 하고 해주겠다 해가 저희들이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결국 아마 그 성실 스님한테 허락을 못 받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법문은 주지 스님이었던 그때 법준 스님, 성실 스님 열반에 드시고 법준 스님이 종정하고 이제 다 하셨잖아요. 예. 그 법준 스님이 그때 주지였었는데 법준 스님 법문을 해주셨어요. 그런 일이 다 있었군요. 예. 그리고 사단법원 통섭불교원 이사장도 맡고 계시는데 예, 예. 이 통섭불교원은 어떤 곳입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해서 이 불교하고 있는 데 이후로 아직 평생 그 머릿속에서 그 이 불교 생활, 절 생활, 이런 생활이 그 머리에서 떠난 적이 없으니까 그래 이 2007년에 네. 아마 제가 이제 저희들 관계되는 학회 회장을 2번간 연임하고요. 그다음에 세계학회까지 저희들이 막 유치도 하고 다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해 놓고 이제 불교 쪽에 불교 방송국에서 제가 한 2년 동안 불교 대특강을 매주 강의를 했었어요. 네. 그 강의를 마치고 이제 그분들이 실제 네. 강의도 좋지만 우리가 참선도 하고 실제 신행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좀 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시작된 것이 이제 간세형 콘텐츠 연구원을 제가 처음 이제 개원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같이 참선도 하고 교리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네. 이 콘텐츠 연구원을 개원을 했던 것이 이것이 이제 모태가 돼가지고 지금 사단법인 이제 통섭불교원까지 이제 오게 된 거라요. 그래서 여기는 매주 이제 예. 경전 강의, 그다음에 논 강의 예. 매주 이제 강의가 있고요. 예. 지금 약 한 5년 이상 매주 저희들은 뭐 크리스마스 때도 빠짐없이 계속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저희들이 추석, 설 걸리는 날만 수업을 안 하고 예. 1년 내내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지금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참 대단하십니다. 그야말로 그 다양한 불교 강의를 하셨고 또 불교에 대한 책도 많이 내셨는데 우리 그 BBS TV에서도 요즘 강의를 하고 계시죠? 예. 예, 하고 계시는 것이 테마가 연기, 부처님께서 연기. 깨친 예. 연기 이야기입니다. 불교를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는데 깨친 연기를 사성제, 팔정도 우리가 이 부분 정도의 개념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연기를 어떻게 해서 제대로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고민을 하면서 제가 그 2007년도에 처음 그 불교 방송국에서 강의를 하면서 약 한 연기를 4개월 정도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처음으로 연기를 한번 체계적으로 한번 체계화 시켜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부처님 당시는 이 연기라 는 이야기를 요즘 현대 우리 용어로 쉽게 뭐 시간 개념, 공간 개념, 현대 과학적인 어떤 이런 개념과 결부시켜서 또 우리 인과 네.
인과학은 이 문제가 정확하게 저희들은 지금 확률론적인 인과론이거든요. 예. 교수님께서는 연기가 예.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과학적인 어떤 내용을 토대로 체계화시키면서 이 연기를 누구나 다 불교를 접하고 불자라면은 열심히 공부하면은 누구나 다 견성을 해야 되고 불자로서 불교 길을 걸어야 되는데 네. 그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누구나 다 불교를 공부할 수 있고 네. 불자라면은 스님들이 이야기하는 견성 우리가 정말 제대로 바르게 잘 살고 세상에 그죠 공헌을 하면서 세상을 이익되게 하면서 이렇게 사는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이 가르침을 접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연기를 한번 체계화시킨 것이 그 내용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 후에 좀 더 보강도 하고 된 것이 예. 지금 부처님께서 깨친 연기 이야기. 예. 이거를 지금 6개월 동안 강의를 합니다. 아, 대단한 작업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연기를 내용적으로도 체계화시켰고요. 예. 그리고 또 저희들이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정량화. 예. 사실 이 정신적인 어떤 이런 문제는 뭐 구체적인 값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뭐 어느 대학 무신과 카트라인 같으면은 점수 합산해 가지고 몇 점 이상은 합격, 몇 점 미만은 그저 불합격. 이런 정량적인 값이 나온다면은 좀 더 훨씬 더 공감하기가 좋지 않겠나 해서 그 연기를 제가 또 이제 이런 식을 만들어 봤어요. 네. 우리 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방이 부처님께서 깨친 연기라면은 나름대로 이 부분에는 뭐가 있고 이 부분에는 뭐가 있고 나름대로 구획을 나누어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계획입니다. 네. 누구든지 이제 보면은 좀 더 불교를 예. 알 수 있지 쉽게 또 예. 체계적으로 알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알면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고 네. 행동으로 옮겨고 결국 자기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전법을 하면서 이 연기 이야기를 나름대로 이렇게 좀 체계화한 것이 예. 저는 그 강의를 마치고 이 세계에서 나는 부처님 은혜는 다 갚았다고 생각할 만큼 그렇군요. 그만큼 저도 그렇게 환희에 나서 예. 그 강의를 했고 예. 그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도 그만큼 좋았습니다. 예, 연기의 체계화. 우리가 스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을 따라가면은 부처님께서 깨치신 연기의 길로 다다를 수가 있겠군요. 제가 그 부처님께서 깨친 연기를 전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단지 저는 제가 아는 만큼의 연기로 네. 제가 아는 대로 연기를 체계화시켰으니까 네.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이 연기라 하는 것이 뭐 70점짜리는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뭐 저희들이 40점 밑으로 되면 과락이고요. 예. 그래서 40점만 넘으면은 오.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이 오.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70점이면 좋은 점수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성규 교수께서는 방사선 종양학 의학 물리 분야 예, 예. 이 부분의 개척자로 제가 들었는데 그야말로 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깊은 불교 공부 그거는 어디서 어떻게 하신 거죠? 외부에서 보면은 조금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저는 이제 불교를 구체적으로 한 번도 배운 적도 없고 예. 또 불교 학과를 전공하지도 안 하고 그러면서도 어쨌든 고등학교 때부터 이래 불교에 그렇게 빠지고부터는 대학을 보내면서 그 팔만대장경이라든가 이런 경전을 보면서 이 해안이 많이 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학 문제를 풀어가지고 그렇게 풀고 난 다음에 그죠? 몇몇 밤샘이 해가면서 풀고 나면 얼마나 환희롭고 기분이 좋습니까? 네. 이제 경전을 보면서 이제 그런 과정을 여러 번 거쳤어요. 그리고 또 대학 교수가 되고는 제가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이 사실 한국에서 이 땅의 언어로 경전이 누구나 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은 누구나 다 읽으면은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글로 언어로 그 내용으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네. 한글화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이 생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경전의 이 한글화 번역 작업. 이것이 결국은 이 땅을 부처님의 나라로 불국토로 만드는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을 예.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때 보니까 금강경을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하문으로 저희들이 고등학교 때 독송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한문을 모르니까 예. 그냥 여시하문, 일시불, 제사위구, 기수구, 고도군, 여대비구, 천이비구, 50인구 쭉 그냥 저희들 고등학교 건강경 다 외웠어요. 예. 뭐 이래 읽으면 그만이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말로 번역된 거를 건강경 떡 피놓고 읽으니까 그래도 대학을 나온 제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성경이 한국에 전래돼 가지고 1890년대에 한글 성경이 만들어집니다. 네.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경전의 그죠? 한글화 번역 작업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예. 건강경을 그렇게 해서 처음 제 나름대로 이제 누구나 다 좀 쉽게 알 수 있게끔 또 부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끔 그걸 번역한 것을 전국에 찍어가지고 그때는 막 돌렸어요. 네. 이제 그런 작업을 거쳐가지고 지금도 제가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경전, 예를 들어 암경을 갖다가 정리하고요. 그다음 건강경, 능엄경, 유마경, 묘법연화경, 화엄경, 열반경. 저는 이 7개 경전은 불자라면 누구나 다 들고 다니면서 시안할 때 보고 절에서도 그거를 갖고 공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야, 참 중요한 예.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학창 시절부터 불교계 활동을 하셨나요? 학창 시절에는 저희들이 이제 고등학교 불교 학생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 이 시절 인연이라 하는 것이 저희들도 참 행운이었어요. 그런 거 예. 보면은 저는 다음 생에 태어나도 저는 경주에서 태어나고 싶습니다. 예. 저는 경주가 그만큼 좋고요. 예. 그리고 또 그 고등학교 시절에는 참 원효 스님께서 저 남산에 묻혔듯이 아이고 나도 죽어서 남산에 묻히면 좋겠다 생각을 그냥 막연하게 했는데 우리는 남산에 묻힐 수가 없잖아요. 그건 국립공원이라 가지고 예.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만큼 예. 그 경주라는 자체가 너무나 좋았고요. 예. 이제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는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마침 저희들은 이제 이 고등학교 때 이 불교 학생회라 하는 것이 마침 막 도무스님께서 혹시 저희들 스승은 이제 도무스님입니다. 예. 그러니까 도무스님께서 경주 분황사 주지로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들 아마 우리 다닐 때는 저희들이 경주 고등학교 학생들 거의 대부분 다가 절에 안 나와본 학생이 없을 만큼 그만큼 전부 다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 좋은 인연으로 이 불교 활동이 원만하게 예.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또 영남에 그때 전체 영남 시부가 58개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경주를 중심으로 영남 일대 전부 다 불교 학생을 다 만들었어요. 예. 아마 그 70년대, 80년대가 그 고등학교 불교 학생의 한근기였다고 아마 생각해도 괜찮을 만큼 그만큼 좀 더 활동을 많이 했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파라미타가 생기면서 그리고 또 대학 입시가 바뀌면서 이 고등학교 불교 학생이 서서히 좀 다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야말로 경주라 하면은 불국토인데 예. 거기 고향이시니 그 불교 유적지는 뭐 거의 뭐 다 보셨겠군요. 저희들 클 때만 하더라도 70년대 예.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 70년, 71년, 72년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이 유적지가 어디든지 저희들이 개방이 다 돼 있었어요. 그랬죠. 못 갈 데가 없었습니다.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석굴암도 저희들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들락했고요. 그다음 저희들 분황사 바로 앞에 그 황룡사지도 네. 그 달빛에 그 큰 그저 바위에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우리가 불교 토론도 하고 이런 이야기하기에 예. 그만큼 좋은 데가 없었어요. 예. 집에는 조금 저희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밤새도록 도산에서 공부한다 해놓고 절에 가가지고 예. 밤새도록 철야 그죠 참선도 하고 참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불교하고 탁 인연이 되고 한 1년만 공부 열심히 하면은 막 견성 안 하겠나 생각을 참 쉽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들 고등학교 다닐 때쯤 같으면은 불가능한 게 없을 때거든요. 그렇죠.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을 때니까. 예. 저는 그 석굴암 부처님한테 내 1년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평생 이 불교를 전법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
견성하겠다고 딱 그죠? 예. 원을 세우고 결심하고 열심히 했는데 예. 그리고 저희들이 토요일 날 학교 수업 마치고 그 분황사에 부처님 그죠? 그 뒤에 뒷전에 앉아 다리 틀고 밤새도록 앉아 있으면은 이놈의 다리가 왜 그래 아프고 왜 참선이 그렇게 힘든지 지나고 보니까 참선하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예. 어려웠는데 예. 당연하게 어려운 거를 그때는 이거 쉽게 돼야 될 건데 아. 이래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아마 그런 것들이 그냥 막무가내지만은 이제 그렇게라도 우리가 했던 것이 또 평생 참선도 하고 이 불교 경전 공부도 하고 하는 것에 큰 힘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김 교수께서는 참 아파서 누워 있다가도 누가 절에 가자 하면은 뭐 일어나서 가셨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함께 활동했던 그 불교 학생의 도반들 어떤 분들이었나요? 그 저희들이 한참 그 활동할 때가 예.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들보다 한 해 선배였던 그 최스코 선배가 있었어요. 네. 최스코 선배가 지금 우리 법륜 스님입니다. 아, 혹시 전토에 이끌고 그러시구나. 계시는 예, 예. 법륜 스님이 저보다 한 해 선배고요. 예. 아마 스님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자취방에서 아. 우리가 그 두부찌개 끓여 먹으면서 그 많은 그 밤을 새우면서 불교 예. 이야기도 많이 했고 아. 불교 학생회 어떻게 운영하는지 불교를 어떻게 바꿀지 예. 그 많은 생각들을 그렇게 많이 했던 그 기억들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아. 법륜 스님이 바로 한 해 위였고요. 예. 그다음 또 한 해 더 위에는 혹시 그 동국대 총장 하신 한보강 예, 보광 예, 스님 그러니까- 직전 총장이시죠? 예. 그 한보강 스님이 저보다 이제 두 해 오, 선배십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이제 경주 불교 학생회가 이제 꼽히기 시작한 무렵이 이제 도문 스님이 오셔가지고 네. 한보강 스님, 법륜 스님,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때 이때가 이제 급격하게 확장이 됐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뭐 다니면서 당연하게 불교 중흥, 민족 중흥 이게 저희들 그 모토랐어요. 그래서 예. 뭐 항상 자다가 일어나도 불교 중흥, 민족 중흥이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참 어릴 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어릴 때 그 생각이 얼마나 그 하나 하면요. 지금 또 자다가 일어나도 불교 중흥, 민족 중흥이지 오. 다른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내가 하는 이 일이 과연 불교 중흥에 얼마나 이바지하는가,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기여하는가 예. 그 생각이 한시도 우리가 떠나지 않는 것이 예. 아마 저와 같은 그 시대에 경주 불교 학생회를 같이 다녔던 많은 분들은 아마 지금도 그런 생각들이 이 가슴 속에 가득 차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그 당시 불교 학생회가 참 대단했군요. 정말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까지 한국 불교를 이끌었던 많은 분들 예. 아마 그쪽 출신 제가 볼 때는 예. 한 그룹은 여기 출신들 그러니까 아. 저희들이 그 도문 스님께서 고등학생들을 막 출가시켰어요. 네, 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정주 고등학교 출신 중에서 처음으로 그죠. 뭐 서울대 다니면서도 성복 입고 머리 깎고 다닌 최초의 인물, 뭐 경대나 어느 대학이든 출가자로서 성복을 입고 다닌 그 최초의 인물을 전부 다 저희들이 다 배출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 이제 그 무렵에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출가를 했고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여력들이 네. 아마 혹시 그 선방에 계신 월암스님, 네. 네. 월암스님은 진짜 저보다 이제 2년 후배됩니다. 네. 오늘날 참 한국 불교의 중요하고 큰 스님들을 많이 그때 배출을 했군요. 그런데 우리 김 교수님께서는 의학 물리학을 전공을 하셨어요. 예. 그 길로 가시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었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박사학위를 예. 마치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교수로 발령 받아 나가고 할 이 무렵에 한국에는 의학 물리가 없었습니다. 네. 한국에는 의학 물리라 하는 전공이 없었고요. 미국에는 이제 석박사 과정에 의학 물리 전공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교육 체계가 잡혀 있었는데 네. 한국에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서울대, 연세대 이제 두 분이 교수로 발령 받아져 있고요. 그 실제 이런 교육 체제도 없었고 단지 환자 보는데 이제 필요하니까 이제 물리를 전공한 박사학위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교수로서 이제 근무하고 계셨는데요. 네. 그 이제 저도 이제 마침 제가 박사학위 받을 무렵에 저희들 영대 병원이 오픈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이제
이제 병원 의과대학 교수로 발령받아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실제 의학물리 제 세대까지는 의학물리 전공을 해서 의학물리 교수를 한 것이 아니라 예. 한국에서 그냥 일반 물리 전공을 해가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의학 쪽에 한 달씩 두 달씩 트레이닝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일을 익히면서 처음 출발을 했습니다. 네. 이제 이래 했던 것이 이제 외국에서 의학물리 전공을 한 제대로 한 이제 박사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초창기 무렵이 그래서 네. 이제 나름대로 의학물리 전공하는 교수들이 각 대학마다 이제 자리를 잡아가지고 방사선 종양학, 그러니까 방사선으로서 암 환자를 치료하는 데라요. 그 전 세계 어느 병원에서든지 임상에 의사 아닌 교수가 있는 데는 이 방사선 종양학과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의사가 진료를 하면은 진료를 하고 처방을 합니다. 예. 그럼 그 처방대로 우리가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으면 돼요. 예. 이 방사선 종양학과에서는 의사가 진료를 하면은 처방을 누가 하느냐 하면은 이 물리학과 교수들이 해야 돼. 물리 전공한 의학물리 교수들이 방사선 설량을 얼마만큼 줘야 되고 어떤 부위에 얼마 들어가고 하는 걸 다 계산해야 되니까 처방을 결국은 의학물리 전공한 교수들이 해야 돼 하는 거라요.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방사선 치료기에서 우리가 치료를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항상 같이 교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세계에서 참 유일하다니까 예. 그야말로 참 큰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도 이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예. 불교를 그 신행을 넘어서 전법의 앞장을 서고 계시는데, 불교의 어디가 그렇게 좋았습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한번 그래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날 때 그때는 집이 불국사 바로 그 밑에 마을에 있어가지고 네. 경주 시내 나온 거는 이제 그 후에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그 태몽에 그 불국사를 갖다가 거닐면서 그 다리 치마에 늘어오는 걸 갖다가 거뒀다고 그래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 참 나도 참 불국사하고 이런 뭐 불교하고 뭐가 인연이 있구나 하는, 어릴 때 그 이야기 들었을 때는 그냥 뭐 그렇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간혹 한 번씩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네. 아, 참 이 불국사도 불교도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그렇게 그죠? 태어나기 전부터 예. 이제 그런 인연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제가 이 경전을 번역한다고, 사실 저는 참 경전을 번역한다고 큰 소리 치고 번역을 하지만은 불교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제대로, 그죠? 어째 보면 다른 사람이 보면은 아이고 뭐 저 사람이 와 경전 번역하노 할 수 있을 만큼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경전을 번역한다고 이 불교에 미쳐서 경전에 빠져서 하다 보면은 뭐 하루에 1시간도 자고 한 달씩 6개월씩 1년씩 이래 버티기도 하고 하거든요. 네. 직장은 다니고 일은 똑같이 해야 되죠. 그러게요. 또 이 불교 경전 번역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은 그런 일을 아무리 하더라도 결국은 뭐 또 아무런 그거 없이 또 할 수도 있었고, 경전을 한참 번역하다 볼 것 같으면은 사실 우리가 전생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우리가 잘 몰라도요, 그 전생의 힘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네. 뭔가 보여요. 네. 그러니까 아, 이래서 이런 인연들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경전을 번역하기. 저는 이제 제 전생을 이제 그리고 이제 보고 봤으니까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래서 이 생에서 왜 한글화 작업을 꼭 해야 되고 왜 경전 번역을 내가 하는가 하는 이것이 안 하고는 안 되는, 전생에 내 업에 의해 가지고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거라요. 아하. 이제 그런 것들이 불교 공부를 전공을 안 해도 네. 이건 안 하고 네. 안 하고는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라요. 네. 네. 그러고 참 젊었을 때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 나이가 이만큼, 내년에 저도 이제 정년입니다. 65세 네. 만으로 65세 정년을 하는데 이만큼 되고 보니까 크게 했는 게 없어요. 또 이러다가 우리가 또 이제 한생을 가는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야말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내부의 소리에 끌려서 하시는군요. 예. 네. 가족께서도 함께 신행 생활을 하세요? 어릴 때부터 저희들은 이제 애들이 어릴 때부터 이 불교를 생활화하는데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공양하면서 항상 이 부처님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가장 쉽게 간단하게 우리가 교인들은 다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네. 근데 불자들은 어느 누구든 이 행위를 잘 안 표현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애들이 어릴 때도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게끔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바르게 생각하겠습니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 공양하는 인연으로 꼭 이 생에서 부처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발언하고 이 공양을 할 수 있도록 이래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 처가집 쪽이 네. 전부 다 교인이라요. 그 아마 그 장로님들도 몇 분 많이 계시고요. 또 목사님들도 몇 분 계시고. 네.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 목회 활동 할 수 있는 좋은 그죠? 차이가 하면 왔구나 생각을 할 그건데 이 집에 딸이 너희고 아들이 둘이라요. 그런데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부 다를 다 그죠? 절에 나오게 했고 또 우리 또 막내 처남은 또 출가까지 시켰고 예. 출가를 제가 출가시킨 사람들이 한 꽤 돼요. 아, 예. 그러니까 아마 전부 다 불법 인연으로 다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김성규 교수께서는 그 방사선 종양학, 의학, 물리 분야의 개척자로 손꼽히면서 세계 3대 인명 사전 중 하나죠. 마르퀴즈 Who's Who in the World 예. 그게 등재가 됐습니다. 또 공로상도 받았는데 어떤 공로를 인정받아서 받으신 거죠? 이제 연구 업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 연구 업적들이 이제 그런 상을 받게 하고요. 그다음 또 이제 저희들이 한국에서 가장 보람된 큰 일이라 갖는 것이 아마 세계 학회를 이 의학물리 세계 학회를 저희들이 한국에서 유치를 했어요. 네. 2006년도에 저희들이 코엑스에서 이 행사를 했는데 네. 아마 한국 이 학회 사상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참석한 거는 저희들이 아마 처음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거의 한 2,000명. 네.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그 교수나 이쪽 분에 관계 있는 분들만 한 20명 정도 참석을 했어요. 예. 외국인들은 뭐 몇 명, 10몇 명, 그저 한 100명 이래는 참석을 하는 모임이 많지만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87개 나라에서 약 한 2,000명 가까이 외국인들이 참석을 했고 이 행사를 하면서 그때 제가 이제 당시 의학물리학회 회장이었거든요. 한국에서 이렇게 큰 행사를 하면서 저희들 한번 예. 세계적으로도 또 많은 나라에서도 예. 좋은 그 모습을 보여줬고요. 한국의 위상을 한껏 더 높였겠나 싶은 생각을 네.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르퀴즈 후주 공로상을 받으셨으니까 그야말로 세계적인 공인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동안 또 이제 환자들을 보고 또 후학들을 가르치면서 또 주변의 분들을 또 출가도 많이 시키고 또 불교의 길로 많이 인도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김 교수께서도 자기가 이렇게 그 이제 학문 활동을 하고 그럴 때 불교가 도움이 된 적이 많으시죠? 좀 뭐 네. 불교 속에서 살았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고기가 물 속에 사듯이 네. 그러니까 평생 이제 그거라요. 저는 고등학교 때 한번 그 불교가 가슴에 bek히고부터는 그 길 외에는 다른 게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았으니까 네. 그냥 평생 그 길을 그냥 걷는 거죠. 그러시구나.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예. 예. 고기가 물에 살듯 예, 예. 그야말로 불교의 품속에서 그냥 계속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계시는군요. 네. 그 평소 거울처럼 삼아온 부처님의 가르침도 많으실 텐데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그 우리가 수타니파타 가장 기본적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전을 보면은 무소의 불처럼 홀로 가라. 네, 네. 그 기절을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한때는 그 해초, 네. 그 해초 스님 그 마지막 그죠? 그 우리가 그 해초 스님 시가 있잖아요. 네. 당나라에서 그죠? 인도까지 이제 유학을 가셔가지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셨잖아요. 네. 이제 그 인도에서 다시 보니까 이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마지막 생을 이제 마감해야 되는 예.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해조 스님의 그 예. 시가 예. 저는 그런 마음으로 나도 평생을 좀 더 그런 해초 스님께서 인도에 유학을 갔듯이 예. 이 생의 삶을 그렇게 좀 더
개척적이면서 진지하게 예.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이었으면 싶어가지고 예. 그 해추 스님 시를 예. 매일 그죠 출근하면 한 번씩 읽고 그랬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예. 그리고 또 해초 스님의 생애, 예, 그것이 우리 교수님께 큰 거울이 되고 있군요. 앞으로 계획하고 또 발언하고 계시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경전을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는 사실 이거를 인정하고 검증해 줄 만한 뛰어난 스님도 필요하거든요. 예, 누구 번역했는 거 그거 부처님 뜻하고 틀린다. 이러면 이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검증하고 해줄 견성하신 정도 분도 계셔야 되겠고 불교 학자도 있어야 되겠고 언어학자도 있어야 되겠고 국어학자도 있어야 되겠고 불교를 잘하는 불자도 있어야 되겠고 이 많은 다양한 무리들을 더불어 같이 아마 이 교수 불자 연합회 같으면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마 좀 더 그러니까 우리는 공인된 단체가 체계적으로 이 경전을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는 이런 그 계기를 예, 교수 불자 연합회라면은 만들 수 있지 않겠나는 예. 지금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참으로 큰 일이고 어쩌면은 교수님께서 적임자다, 아주 하실 수 있는 위치에 계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주요 불교 경전들을 그야말로 우리말이 된 그렇죠. 한글로 예. 된 그런 경전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평소에도 보고 공부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 김성기 교수님 모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정말 이 평생 불교가 좋아가지고 불교에 미쳐서 이렇게 이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어느 누구든 이 불교를 제대로 알고 접하게 된다면은 누구나 다 저와 같은 이런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 부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정말 불교를 제대로 잘 알면서 이 세상을 그래도 우리가 바른 세상을 만들고 불국토로 만드는데 불교를 아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없습니다. 이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불교를 제대로 알아서 정말 부처님의 뜻이 이 세상에 펼쳐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성희 교수님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제 은퇴를 곧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은퇴하시면은 그야말로 생애를 걸 만한 큰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네, 아무쪼록 발언 다 이루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BBS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 오늘은 제18대 한국교수불자연합회 회장이십니다.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김성규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야말로 신심의 향기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덕이 높고 또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항상 남에게 베푼다. 정일아함경에 나오는 구절이죠. 물리적인 것뿐이 아니고 마음을 나누고 부처님의 바른 법을 나누는 것도 더없이 귀한 나눔입니다. 불자답게 늘 아낌없이 나누고 또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불하십시오.